이제 백제의 이름을 풀어보겠습니다. 백제는 처음에는 열십자, 십제라고 하였으나 나중에 백제라는 국호로 바꾸었다고 합니다. 십제의 열십자, 십은 무슨 뜻일까요? 백제, 백은 일백백 아니겠습니까? 십이나 백은 완전수라고 합니다. 완전한 수이기 때문에 더 이상 클 수가 없는 것입니다. 완전한 것을 말합니다. 이 사진은 고구려 광개토대왕 호후에 바닥에 써놓은 우물정자와 열십자를 바라보아 주십시오. 이 우물정자, 새암처럼 작은 데서 시작했었으나 십자로 보면은 완전하게 만드신 분, 크게 만드신 분이라는 뜻일 것입니다. 위에 부분이 우물정자요, 아래 부분이 열십자입니다. 그 당시에 이미 십은 크다, 완전하다, 더 이상 클 수가 없다. 여러분 아시다시피 광개토대왕은 영토를 그 위기에서 즉위하였다가 결국은 고구려를 완전하게 만들었고 반석에 올려놨고 그야말로 한민족 최대 영토를 여신 분이십니다. 십과 백은 더 이상 클 수 없는 나라, 큰 나라가 되게 해주소서, 이런 뜻을 가진 향언이 되겠습니다. 크다, 길다의 구조로 본다면은 백제의 백이나 십제의 십은 왕이라든지 크다라는 뜻의 크다에 해당하는 부분이 될 수 있겠습니다. 백제에서 백이 크다였으니까 그러면 나머지 제자는 무엇을 뜻할 것인가? 크다, 길다의 구조로 보아서 제는 강이나 길다의 뜻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. 강이라는 것은 작은 새암에서 시작해 굽이굽이 바다에 닿을 때까지 흐릅니다. 즉 길다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것이 바로 강이었습니다. 백제 제는 물 건너다 제입니다. 제라는 글자는 배를 타고 강을 건너가거나 강 밑으로 쭉 흘러내려가거나 위로 올라가는 그런 글자입니다. 새암에서부터 바다에 닿을 때까지의 각 단계가 한자로 표현되고 있었습니다. 아까 금방 예를 들었듯이 우물정자는 긴 강이 최초로 시작되는 발원점, 시작점입니다. 정이라고 써놓고 사실은 우물정에서부터 큰 바다에 이르기까지의 기다란 강, 그것을 뜻하고 있었습니다. 다음으로 우물난간 하는 새암을 둘러싸고 있는 난간입니다. 이건 역시 강이 굽이굽이 흘러가는 여정 중에 한 장면일 것입니다. 그리고 백제 제는 물 건너다 제, 배를 타고 강을 건너가거나 배를 타고 강을 따라 내려가는 그런 글자를 제라고 하고 있습니다. 굽이굽이 흐르는 긴 강에서 있게 되는 여러 가지 일들을 뜻하는 한자를 써놓고는 기다란 강을 표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. 백제 제를 긴 강을 뜻하고 있다, 이런 것을 증명하는 증거 하나를 제시해 드리겠습니다. 마한 54개 소국 중에 신분고국, 이런 이름자를 가진 나라가 있었습니다. 신은 신하가 떠받친다고, 신하가 있다고 하니까 지금 뭘 말하는가? 왕을 뜻한다, 크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. 그렇다면 분고라는 것은 무엇일 것인가? 이 고조선의 법칙으로 크다, 길다의 구조로 본다면은 이 분고가 풀립니다. 분은 물가분입니다. 고는 술장수 고자입니다. 그러면은 분고는 뭐냐? 물가에 있는 술장수, 즉 강가 나루터의 주막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물 건너가는 강가의 나루터라 써놓고는 실제로는 기다란 새암에서부터 시작해서 바다까지 흘러가는 기다란 강을 표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. 마한의 신분고국 이름도 고조선 가설과 크다 길다의 구조로 만들어져 있었다는 것이 분명하였습니다. 드디어 우리는 그 이상 야릇한 이름들, 마한 54개국, 진한 12개, 변한 12개국의 이름까지도 풀어낼 수 있는 도구를 갖게 된 것입니다. 백제는 고구려와 마찬가지로 크고 영원하다라는 뜻을 가진 이름이었습니다. 크다, 길다의 구조로 되어 있었습니다.
백제요 크고 영원하라 이런 뜻의 이름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.